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계획항만 경제실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실 것 같으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읽어봤어요. 근데 뭐 해마다 하는 얘기고 제가 작년에도 했던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은 하겠지만 역시 작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 넘게 남았어요. 물론 과장님 모시기 전에 예산이었고 그 전에 한 거지만 올해 이제 작년 이제 말에 예산 세운 거는 올해 말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순세계금이 1,000원씩이나 지금 남고 있거든요. 그 전에 감액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이제 최재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이경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 남는 그게 능사일까 하는 것도 한번 표현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거를 좀 매조지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투자심사에서 어떤 결격이 있다거나 네. 중기에 재원이나 기간의 설정이 어렵다거나 그리고 그냥 그 하반기에 잠깐 필요한 여건을 전체로 보고 하는 요런 것들은 좀 필터링을 해서 그런 이제 잉여 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차율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발생한 것보다 올해 이제 984억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분에서 발생된 것보다 2024년도분에서 발생된 게 좀 줄었다는 말씀 네, 올리고요. 좀 줄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조를 조금 이어가서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고 좀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보통 8월, 9월이면 예산을 세우고 거의 마무리 단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요. 전에 과장님들도 안 하신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2번째 하는데도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의원님이랑 농담이지만 과연 우리가 행감을 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변하지 않으려고 해서 아닌 거고 또 하다 보면 번복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서와 부서 안에 공조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지 돼요. 그냥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제재도 하고 또 서운해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입장과 서로의 입장이 다 힘들겠죠. 근데 그런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물론 명시월, 사고열, 개소 비월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세수만 비속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사업 뭐 이거 사업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더욱 그래요. 근데 거기가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서로 공유하고 협조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오차율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그리고 각 부서가 엄청 노력했잖아요. 우리가 세수 없음을 감액까지 하면서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금액이 정말 줄을 줄 알았어요. 다들 그냥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 할 정도로 하듯이 보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열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을 번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첨언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의회에서도 그랬고 저희 집행부의 읍면동도 그렇고 그 유보율 20%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그래요.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나 여건을 갖고 표현을 하면 23년도 결산 내역이나 24년도 결산 내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큰 폭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단지 중요한 건 앞으로 자꾸 이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악역을 하든 네. 저희 예산 파트에서 악역을 하든 이제 일반 부서 내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필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20억 이상 대규모 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달 스크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여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거 저도 아는데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행감이고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걸 잘 집행하면서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다 하신 의원님들 말씀도 세수를 뭐랄까 예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럼으로써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발전과 이게 어떤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특히 좀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중국 교류도시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있었어요. 36페이지 보면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했나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미 교류 쪽을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직접 하시게 된 거죠? 거기 이제 한미뿐만이 아니고 문화 관련 파트도 있고요. 여러 분야죠, 예, 물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특정 부서에서 영역을 갖기보다는 총괄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착수 보고에 저랑 최준구 의원님이 가셨고 여러분이 모여서 그 제시해 준 것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40페이지가 넘는 4만 페이지? 몇 페이지요? 엄청 많아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한미 교류재단 그쪽에서는 이어받아서 올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연태 쪽하고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문화교류나 기업교류 이런 여건도 각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장애 요인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우리가 중국하고 그 교류가 엄청 많은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도 하는 게 왜 우리가 안 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방면 문화, 예술,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해서 그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 있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말씀은 이쪽에 들을 말은 아니에요. 제가 저쪽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뭐 올해는 그쪽 사정 이쪽 사정을 해서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연속성. 왜?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해도 한 사람이 계속 맡아서 집중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용역을 맡아서 좋은 방향을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좀 다르거든 지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첫째는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끊긴다. 이런 부분, 특히 중국은 깐시라에서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해요. 그 믿음과 관계를 쌓으려면 보통은 10년, 20년 이래야 믿음을 갖는데 계속 바뀌니까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 부서에서 할 말은 아니고 제가 그쪽 부서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용역을 여기서 직접 하셨는지 난 정말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담이 가서 안 했나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서가 일을 맡는 것이 정확한 거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소통이 안 되고 책임감을 가지려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국제교류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저희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라든지 이제 청소년, 뭐 체육 각종 분야를 총괄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문화국제국에서는 이제 중국어권 국제 우호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네. 그 중국 내 7개 도시하고 맞춤형 교류를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진하고 좀 지켜보겠지만 과연 이 용역을 해서 정말 전에보다 그 교류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육, 또 경제, 항만 이런 것들이 다 얼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볼 일인데 우리 어느 부서에든 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0페이지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공정은 18% 정도 됩니다. 18%?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지?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잖아요. 그럼 한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다 될 수 있겠어요? 네, 큰 무리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종합기술 그 거쪽에다 용역을 줬어요. 감리사입니다. 감리.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은 거성 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건우입니다. 시공사. 시공사가 어디요? 주식회사 건우입니다. 건우. 예.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장님도 가끔 나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신 그 장비나 네, 또는 인부들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 평택시 걸 많이 쓰고 있나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이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관내업체나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네. 많이 아주 거의 써야 돼요. 네. 지금 평택시가 어렵고 경제가 돌질 않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다른 업체 이런 것도 보면 물론 회계과도 제가 또 말을 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거성이 건우가 어느 도시 우리 평택시예요? 도내 업체입니다. 도내 업체죠 예, 그냥. 예. 이거 우리 시에서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다 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평택 업체를 쓰는지 않아요.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장비라든가 하다못해 그 간단한 인부들조차도 평택시를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몇십억을 쓰고 아무리 몇백억을 쓰는 공사를 할지라도 내수 경기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건물, 도로, 공원 굉장히 큰 사업들을 다 만약에 그 자료를 받는다면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샘플로 받은 데도 보면 장비도 우리 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못해. 근데 간단한 인부조차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80% 이상은 써야 되는데
20%가 오히려 평택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장비라 이런 거 50% 써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있어요, 조례. 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평택의 내수공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왜 간단한 인부조차도 우리 평택시를 안 쓰느냐. 응? 장비도 그렇고 다 가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내수 경기 좀 살릴 수 있도록, 그게 다 과장님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네, 꼭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네. 어떻게 임금을 주고 어떤 업체를 썼는지 지역 표시에서 받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러다 보면 전수조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도 그 업체를 좀 돌려가면서 써라. 아무래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말로만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네, 꼭 협조를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그 국민여가 캠핑장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를 보면 반려견 동반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해결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동반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좀 있어서 따로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지만 잘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그 저 캠핑장 방역은 얼마만큼 하나요? 방역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에 직원들 불친절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네. 어떤 불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죠?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 그때 음주했나 뭐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네.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성 이제 그 제초나 시설 및 정비 이런 게 또 올라왔는데 네. 제초는 잘 돼 있나요 현재? 지난달 말에 네. 6월 이달 초 네. 해서 한번 시행했습니다. 이게 여름엔 비만 오면 그냥 풀이 그냥 일주일만 해도 자라요. 솔직히 예.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한 4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렇게 잘 맞춰야 되는데 예. 오늘 했어. 근데 비가 왔어. 그럼 여름엔 일주일만 해도 뭐 몇 센치 자라서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거기 지금 민원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잘 보시면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평택항 여객터미널 활용 계획이 있어요. 그 여객터미널 그 부분을 지금 친수 공간으로 하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예? 그 전에 그 해수청하고의 네. 문서상으로 신수공간으로 조정하는 거로 네.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해수청에서 잠깐 그 또 어차피 다른 입장이 이거는 있었는데 우리의 의지도 강하지만 결국은 지방해양수산청의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뭐 어느 쪽을 하시던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부도 그게 지금 새로운 여객 부도가 워낙치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의 부도를 사실은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그 신터미널이 조성이 돼 있고요. 당장 이제 배가 새로 접안을 하기 어려워서 네네. 그 현재 접안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뿐 한 내년 4월 정도 목표로 개선을 해수청에서 한대요. 예,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되죠, 물론. 그것도 써야 되지만 그 여객선 터미널 9 거기도 사실은 그런 접안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터미널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친수 공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네, 저 구 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해도 네. 현재 자반시설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부두를 또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를 또 그냥 버리고 안 쓴다는 것도 아깝거든요. 그건 이용을 할 겁니다. 네네. 해수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68페이지 청년 이 창업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창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좀 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나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근데 저희가 그 끝나고 네. 저희가 이제 따로 통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그 청년들은 네. 그 저희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통화를 하면 네. 왜 전화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왜 있어요. 기피를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성향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청년들.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우리 파악을 걱정되는 해보려고 하면 거는 맞습니다. 사는 건데? 예, 저희는 그런 건데요. 청년들은 조금 그 통하는 거를 많이 싫어하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통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도움이 돼서 잘 됐는지 아니면 더 지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지 뭘 캐기한 게 아닌데 그런 먼저 선입관부터 가져요? 네,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더 지원을 필요로 해서 좀 더 확장한다든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네. 지금 저희 창업지원센터를 네. 예, 위탁 운영하고 공공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 그 지금 창업지원 센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창업을 이미 한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만남의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좀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저희가 그 계획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예. 제가 산업진흥원에도 그 말을 했어요. 아니 예우 관리를 해야지 해놓고 툭 던져놓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는 추후에 누구를 또 지원하는데도 도움은 안 된다 했더니 거기서도 알았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지원하고 또 다른 예우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건지 그들이 원치 않으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쪽에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원 처리 결과 309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현황이 쭉 있어요. 그래서 보면 셋째 아도 교육비 지원 안내도 해두고 이랬는데 4명, 5명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평택시에 다둥이네가 있어요. 다둥이네가 우리 가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 평택시 애양장학금이라든지 장학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에 그 선발 기준에 제가 거기도 말을 했지만 다둥이는 좀 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둥이 4명이나 5명에 대한 그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그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있었던 부분이 계속 있던데 이거는 해결이 잘 된 건가요? 지금은 전역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중간에 받은 사회복무 요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올 때에도 전에 근무했던 데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딘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받았던 건데 자꾸 결근을 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유를 이제 묻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류 같은 거 제출도 안 되고 그냥 네. 무단 결근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병원 갔다 왔으면 이제 기록을 달라. 그러면 이제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민원을 이제 계속 올린 그런 상태였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늦게 전역을 했습니다. 자꾸 연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길래 되게 직원들이 힘들어했어요. 저희 직원들도 그게 청년지원센터에 예 저희가 안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받았던 배치를 했던 거죠. 거였는데 끝내면 저희가 그냥 저희 사무실로 저희 과로 데리고 와서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앉혀놨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출근만 해달라. 예, 그 상태로. 근데도 결론은 해결 방법은 내 옆에 가만히 있어 달라였어요. 그래도 한 4개월인가 늦게 제대를 했습니다. 부탁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게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일제경제과 우리 소상공인이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상가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상가가 비면 건물주도 힘듭니다. 건물주도 힘들고 더더욱 소상공인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 김보경 과장님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자리를 맡게 됐는데 어때요? 실전에서 일해 보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최근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고물가 뭐 고금리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각종 지표를 보면 폐업률도 전년 대비 계속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률도 뭐 보통 평균으로 봤을 때 1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재정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더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저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들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시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뒤돌아서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건 늘 해왔던 거고 뭐 또 공모 사업이 더 많이 있다면 좀 잘 찾아보셔서 공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 재정은 어려워서 지금 저희 자체 사업비로는 이제 어렵죠. 도와드리는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각종 공모 사업에 좀 많이 네. 좀 신청을 해서 그 저희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전년 대비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이제 지원을 안 받던 공모 사업에 좀 그 응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뭐 각종 토큰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환급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저희 이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 이런 부분이 오면 좀 소상히 좀 설명해드리고 또 뭘 공모할 때 못하면 좀 이렇게 같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뭔가 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보니까 소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상권의 가장 중요한 건 주차예요. 그리고 상권의 그 임대가 비싼 데가 다 어디대요. 자리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자리만이 아니라 같이 상권을 살려면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이게 상업이 잘 되거든요. 저쪽 소사벌이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더더욱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차 시설하는 부서하고 공유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돈만으로 할 게 아니라 또 그것이 자리 선정에 있어서도 소상공인이 보는 눈하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인 보는 눈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이거 대비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런 것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보면은 이 징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체납자에 대한 얘기는 뭐 내내 해왔지만 우수 납세자 같은 거 표창도 있잖아요. 그런 우수 납세자들은 어떤 표창을 하나요? 우수납세자가 저희가 개인하고 법인 해가지고 한 114명 정도를 지금 114 명.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혜택은 이제 공용주차장 이용하는데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우리가 이제 농협하고 시군고가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을 때 금리 인하 부분 쪽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 그 혜택밖에 없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몇 프로? 그 부분은 지금 공영주차장은 100% 무료, 다- 100% 네, 무료? 네. 근데 이게 우수 그 사례로 우수 납세자인데 너무 이거 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징수하려면 징수원들 돈을 들이고 이러면서까지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징수도 잘해야 되고 체납자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수 납세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배려라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 아 정말 내가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늘려도 저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냥 우수 납세자라는 그 무슨 증명서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현판 같이 이렇게 현판 주는 이렇게 거죠. 해서 주고요. 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발급을 해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카드를 뭘 되게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그분이 여기에 우수 납세자다 지정돼 있다. 안 됐다. 그럼 한번 우수 납세자가 되면 몇 년까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도 한 번씩입니다. 그리고 1년? 매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10명 정도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 네. 주차장 감면하고 면제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응. 또 금리 기업- 인하? 예, 예. 금리 인하는 그거는 지금- 이제 대출 이율이 그분의 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네. 그래도 그 금리의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저 세무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세무조사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쪽에서는 그 기간을 뭐 연장을 했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게 내가 이렇게 우수 납세자로서 성실 납부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면 기업만 준다는 것도 저는 얘가 좀 그 층을 좀 넓혀보면 어때요? 뿐만 아니라 개인도 같이 개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인도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만약에 10,000원을 낸다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실 납부가 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면 이런 부분을 좀 넓힌다면 하긴 뭐 그 징수 정도 갈 사람들은 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견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 우수 납세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으로 발생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제 114명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더 넓혀서 뭐 이렇게 우수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실 납세자에 대한 거를 넓혀야 줘야지 징수하는데 드는 그런 시간과 경비에 비한다면은
그거는 약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476페이지 세무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무조사를 본인이 원해서 희망하는 선택제가 있네요. 예, 그 희망시기 선택제라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약 100개 정도 법인을 하는데 네, 그 법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공문을 보냅니다. 네, 편한 시간을 이제 해서 회신을 달라. 그 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다가 재작년 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3년 정도 네, 그때부터 이제 희망시기 정착이 선택제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회신율이 한 80% 가까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편한 날짜를 선택을 하게끔 해가지고 네, 네. 그거를 안 하다 보면은 예전엔 그 세무조사를 좀 기일을 늦춰달라고 이런 저희가 있어가지고 네. 사전에 이제 그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시기 본인들이 그 기업체들이 편한 시기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좀 기업에 좀 편의를 봐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행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 작년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이 아니고 24년도에 처음 해서 좀 한 70% 가까이 호응을 했고 올해는 80% 가까이 그렇게 그게 호응. 82.6% 정도 예, 예. 했는데 사실 이거 세무조사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들과 조율을 먼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차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예,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좀 먼저 네, 한 게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조율해서 세무조사 잘 받고 성실 납부하고 이런 문화를 좀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조금 감사를 좀 23년하고 24년 했는데 보면은 보조금 실태 점검, 집행 실태 특정 감사를 지금 했는데 이 보조사업 지도 감독 및 정산 검사 소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시정 5건, 주의 20건, 개선 2건 그래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도 있고 항만수상과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서 사전검토 부실하고 정상검사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도감독 소홀 24년도 그렇고 똑같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정산서를 좀 그 늦게 제출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미첨부한 사례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각별히 이거 매번 하시는 업무들일 텐데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지 좀 그래서 이런 이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런 정산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항만수산과 그 건관항 뉴딜 300 그 사업 지금 이제 수탁 협약서하고 이제 운영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지금 이 사업 계획 운영 계획서 이 어떤 사업을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셨죠? 네, 그 낚시 체험장 운영 있었고요. 네. 좀 결과 추진 상황을 봐서 이제 카페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운영 계획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사업 이런 것도 안 담겨 있고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작년 24년도 10월인가 그때 준공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도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고 올해도 이게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업 계획 그 협약서에 보면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운영 계획서에. 운영 계획서 그냥 굉장히 좀 뭐랄까 운영 개요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업 계획도 없고 뭐 이런 게 좀 총체적으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도 받고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제 작년도에 24년도에 이제 중공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그 목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해다 보니까는 좀 부실한 것 같고요. 네.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운영계획서 이거 다시 좀 재검토해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지금 형식적으로만 돼 있고 예. 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과 지금 사회적 기업 이제 관련 이제 추진 실적을 좀 보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니까 사업 성과 및 관리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 같은 경우도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직원 수가 더 줄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일자리 그러니까 직원들 이제 급여를 좀 지원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그리고 직원이 전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애초 사업계획서 자체부터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의원님이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거를 좀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줘가면서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같은 거를 아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거를 실태를 좀 상황을 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았는데도 인력이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차츰 좀 상황을 제가 더 좀 점검을 해보고 좀 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죠?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총 뭐 경제요? 협동조합 포함해서는 245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만 따지면 예비까지 포함해서 29개소입니다. 29개소. 네.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족.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 이쪽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다음에 또 이 판로나 마케팅 이런 데도 한계가 있고. 예, 지금 보니까 5년 이 사회적 기업이 5년 생존율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한참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 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이 수익 구조와 자립 가능성 이런 데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라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공공 뭐 박람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뭐 저희가 네이버에 그 스토어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아본 바로는 실적이 지금 현재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차츰 좀 개선을 네,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나서의 그 성과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최종 목적은 이제 최종 이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이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목적은 이 지원 구조를 벗어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그 자체적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 회사마다 그런 것들도 좀 수립할 수 있게끔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좀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적 기업도 또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고 나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계속 체크하고 감독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판로 확장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하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인력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이게 뭐 인력 증원이 힘들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은 어렵겠지만 여기에 좀 전담 인력을 어떻게 팀에서 잘 배치하든지 해가지고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은 이제 아까 우리 김명수 의원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회에 이제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까 다 이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지금 이게 아마 집행부로 갔을 겁니다. 의회 이제 이 감사 요청한 그 자료들이 그 부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다음에 감사도 지금 감사원 감사도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자체 감사도 시작할 거 한데 이런 부분 좀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하시기는 내년 뭐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뭐 사업비 조달 46억 그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최악의 상황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 뭐 여기 원래 다른 데 계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일이 터졌는데 이게 그 전부터 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문제가 맞습니다. 많이 있었던 건데 계속 뭐 잘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여간 원인 분석과 여러 가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